네, 이번 주 콘테스트 K는 빛공의 공모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리 생활에서 조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인공 조명 때문에 그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는가 하면 밝은 가로등 옆에 있는 가로수들은 단풍이 늦어지고 또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된 식물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빛의 이해, 오늘 소개해드릴 빛공의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빛공의 공모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죠. 올콘 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빛공의 공모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빛공예가 좀 생소한 분야긴 해요. 어떤 공모전인가요? 예, 우선 빛공예 공모전은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네. 국내에선 유일한 빛공예 관련 사진, UCC 유일한 공모전이고요. 공모 주제는 공예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26일 오후 6시까지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지원 자격을 보면 그 어린이 청소년부와 일반부가 별도로 시상 구분이 별도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부 총 35명에게는 상장과 부상, 그리고 일반부 총 35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수여가 되는 공모전이고요. 1등에게는 상금 300만 원, 총 시상금이 1,300만 원인 공모전입니다. 네, 뭐 생소한 분야긴 하지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빛공예 공모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사진 공모전을 우선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빛이 좋은 빛과 나쁜 빛이 있잖아요. 이 두 음,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최근 접수작들을 유심히 보면 나쁜 빛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쁜 빛이라고 하면 뭐 높은 빌딩의 인위적인 빛, 아, 아니면 하늘이 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에 나쁜 쪽으로만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쪽, 여기서 또 좋은 그 빛이라고 하면 뭐 친환경적인 그 자연 환경적인 이런 빛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사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경쟁이 낮은 가운데서 수상권에 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 공모전 그 기존 수상작이나 작품들을 보면 다른 영상 공모전과 비슷합니다. 수준은. 그런데 작년 최우수 작품상을 보면 그 인위적인 빛을 통해서 그 동식물들의 피해를 그 보여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인위적인 빛을 통해 동식물의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사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탔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정부에서 그 인공 조명에 대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영상물에 포함을 시키면 그 수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영상 공모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접근할 때는 기존 수상작 홈페이지에 기존 수상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을 할 때는 시의적인 내용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수상 작품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같이 찍은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기존의 작품들을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네. 전문가적인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진 수준도 높은 편이고요. 근데 전체 비중을 봤을 때 20%나 30% 정도는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 수상작 중에 어린이 청소년 부분의 최우수상 작품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학생이 지나가다가 네네. 버스 정류장을 우연히 찍은 겁니다. 그 작품을 제출을 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일상에서 보이는 장면을 제출을 해도 충분히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빛공의 공모전 이 심사 기준이나 뭐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빛 네. 그리고 나쁜 빛을 구분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심사위원은 교수진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조명박물관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진 공모전의 경우 주제 표현성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주제 표현성에 대한 비중이 40%, 그리고 예술성이 20%, 참신성이 20%, 그리고 구도성이 20%로 구분되고요. 네. 그리고 1차 심사를 통해서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걸러지고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순위가 가려지는 그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네네. 그리고 사진을 보면 그 전문가들이 아까 찍은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심사를 하실 때 너무 전문가적인 부분은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의 참여를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한 공모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차에서는 그 공모작에 맞지 않는 그 기본 그 내용에 충실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2차 심사 때 전문가분들께서 그 수상작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전문가를 위한 대회가 아님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나 참가가 사실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년도 경쟁률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네네. 작품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부가 3,562작품 중에 30명이 선발됐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는 546명 중 30명이 그 수상을 했습니다. 이건 사진 기준, 사진 공모전 기준이고요. 네. 그리고 영상은 일반부가 79개 중 5개, 그리고 어린이는 44작품 중에 6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한 개 작품은 특별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공모전 접수작이 많은 편인 공모전이고요. 네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우선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우선 영상이 적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상 부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공모작들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그 마지막 당일날 마지막에 그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몰려서. 한꺼번에 몰리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담당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마지막에서 다 몰려서 접수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네, 신청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미리 접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빛공예 공모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빛공예지만 나쁜 빛뿐만 아니라 좋은 빛도 소재로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대회 활동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공모전이 있으시다면 올콘 홈페이지 그리고 콘테스트 K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